녹화 시작하고. 갑자기 왜 사람 바뀌어? 나 땜배기 싫은데. 제가 빨리 사라져 드릴게요. 나쟤 싫어. 빨리 사라져 드리겠습니다. 엠맵 UDP 스캔을 제가 짜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일단 저희 뭘 할 거냐면 와이어샤크에 지금 패킷들 다 잡히셨죠? 요걸 보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시그니처 탐지를 하는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시작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각자의 화면에서. 자, 화면을 보면 좀 키워볼게요. 이거 어떻게 키우지? 오케이. 이렇게 패킷이 시작한 것을 딱 찾을 수가 있어요. 보통 색깔이 달라요, 보면. 그쵸? 그리고 이 엠맵으로 사용하는 스캔류들은 대량의 패킷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쓱 굴려서 보면은 딱 봐도 아, 여기부터 뭔가 이상하구나 라는 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었고 여기부터입니다. 네, 여기부터네요. 근데 보셨다시피 쓱 굴려보면은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첫 패킷을 찾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이제 패킷을 찾으면은 횟수 누적이나 이런 디텍션 필터 같은 걸로 룰셋을 짤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이게 횟수를 얼마만큼의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패킷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그걸 기준으로 좀 오탐을 줄이는 룰셋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UDP 스캔 공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희 직접 해보셔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지금도 아직 공격이 안 끝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패킷 캡처를 했을 때 기준으로는 1초에 하나씩 패킷을 보냈거든요, 얘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좀 그래도 1초에 2개 정도씩 패킷을 보내고 있네요. 2개에서 3개 정도씩. 그래서 이 공격 범위를 일단 시작점을 딱 잡아서 노트를 켜고 보자. 07, 48, 42, 시작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나중에 이거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패킷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좋아요. 이제 이걸 쭉 내려가지고 UDP 공격이 뭔가 끝난 것 같을 때까지 내려보면 여기 정도에서 끝난 것 같네요. 여기 보면은 08, 06, 51 끝. 그래서 총 약 한 18분 정도 공격이 됐고, 여기 넘버를 보는데 그 와이어샤크 필터로 UDP를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UDP 치면 이제 UDP 공격이니까 UDP만 쭉 나오겠죠? ICMP가 같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UDP 패킷이 맨 마지막 끝에가 4535. 그리고 처음 시작 쪽은 7시 48분에 128. 그래서 패킷은 약 2000개 정도 들어왔다. 그리고 총 4000개 중에 2000개는 ICMP 응답이 돌아간 것으로 보임.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씩 보면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 요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 UDP의 이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포를 보면 여기 있는 42124가 공격을 보낸 공격자 IP의 포트 번호거든요. 공격자 IP 포트 번호는 항상 42124로 고정이 되죠. 그런데 피해자 서버에는 각각 다른 포트로 공격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자 서버는 공격을 받았을 때 ICMP Destination Unreachable을 응답한다. 이거를 그냥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요거 패킷을 한번 까봅시다. 공격 패킷부터 까볼까요? 눌러보면은
살짝 올리면 UDP는 헤더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심플해요.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길이, 체크썸, 예, 끝입니다. 뭐가 없어요. 이것만 보고 공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좀. 그래서 우리는 이 UDP가 이렇게 반복적인 패킷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이 반복되는 정황을 보고서 룰셋을 짜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규칙을 하나씩 찾아봅시다. 이걸 쭉 내려보면은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가 이 별거 없는 UDP 중에서도 이 LEN 길이가 0인 패킷들이랑 40인 패킷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쭉 내려보면은 72가 있고 0이 있고 40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쭉 내려보면은 다른 길이는 안 보이고 0, 40, 72 이런 애들이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도 있긴 있네요. 근데 대체로 0, 40, 72가 많이 보인다. 그러면 전반적인 UDP 공격에서 이 0이나 42, 72, 40, 72 정도의 길이를 시그니처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40의 데이터를 열어보면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어떤 40 패킷을 열어봐도 똑같은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공격 시그니처로 잡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GPT한테 물어봅니다. GPT를 가져와서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할게요.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UDP 패킷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값인데 이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럼 열심히 서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전에 물어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40바이트는 임의의 엠맵 고정값이 아니라 RPC 형식의 호출 메시지야. 이렇게 해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싶지 않지만 엠맵에서 UDP 스캔 공격을 할 때 RPC라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 번호를 호출해서 대상 UDP 포트가 RPC 형식으로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엠맵 공격에서 이 값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시그니처로 잡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쭉 둘러본 결과 어떤 시그니처를 잡을 수 있었냐? 첫 번째는 빈 UDP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IP 주소에서 같은 포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다른 UDP 포트들로 빈 UDP를 반복해서 보낸다. 그렇다면 이 빈 UDP를 이제 몇 초 동안 얼마가 들어왔는지 룰을 정하면은 예를 들어서 30초 동안 빈 UDP가 10개가 들어왔어. 그러면 난 이걸 공격이라고 판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룰셋을 짜는 게 이제 저희가 시그니처를 잡아서 룰셋을 짠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약간 이렇게 짰습니다. 옆으로 가면 네, 저희는 다 알러트 쓰고 있거든요. UDP 패킷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AnyAnyAnyAny로 했어요. 특정할 수 있는 IP 주소나 포트 번호가 없기 때문에 메시지는 자, 복수의 빈 페이로드 패킷이 같은 IP로부터 UDP로 들어온다. 그래서 UDP 포트 스캔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써놨고요. 이 desize 옵션이 뭐냐? 아까 말한 UDP 데이터가 0바이트라는 뜻이에요. 이 길이가 0이라는 게 desize 0이라는 옵션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UDP가 몇 초 동안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옵션은 아까 은수가 설명한 디텍션 필터 땡땡하고 트랙 바이 소스 이건 뭐냐? 소스 그러니까
소스 IP를 기준으로 카운트 할게요 라는 뜻입니다. 소스 IP는 보낸 사람 IP죠. 패킷을 보낸 사람 IP가 12.30으로 전 되어 있는데 이 IP에서 보낸 패킷들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 디텍션 필터에다가 처음 옵션을 주는 거예요. 트랙 바이 소스로. 그 다음에 카운트는 10, 10개를 셀게요. 그리고 세컨드는 30. 30초 안에 10개가 들어오면은 이 룰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SID랑 버전을 그냥 써놓고 하나의 룰셋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면은 len 40짜리가 30초 동안 10개가 충분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룰셋으로 그 공격을 탐지해보면 공격이 탐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그니처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 더 있는데 뭐냐? 아, 이건 맞아. 위에는 0바이트였네요. 생각해보니까. 위에는 그 길이가 0바이트인 애들 기준으로 잡은 거고 약간 보편적인 UDP 스캔 탐지 룰이고 길이가 40인 이 특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엠맵 공격에 대해서는 아예 엠맵이라고 메시지 이름을 써서 엠맵 UDP 포트 스캔이 들어왔다. 그리고 고정된 40바이트 페이로드가 반복된다. 이렇게 써놓고 그 사이즈는 40으로 잡고 컨텐츠에 실제로 그 여기 있는 322EC23CA000 이거를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오탐의 확률은 매우 낮아지겠죠? 이렇게 특정적인 데이터 값을 통째로 잡아버리니까 다른 거랑 착각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프셋은 0이라고 해놓은 거는 그 시작하는 위치가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이 와이어 샤크를 보면 이렇게 옆에 있는 바이너리 값들에 대해서 그 각자의 영역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나와 있는 이런 색깔 칠해놓은 게 있거든요. 요걸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데이터 필드에서는 3, 2가 바로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 위치 오프셋을 0으로 하고 뎁스는 오프셋 시작 위치로부터 얼마만큼의 길이를 가지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0바이트니까 40으로 값을 주고 아까와 똑같이 디텍션 필터를 이렇게 걸어주고 룰셋을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경우의 UDP 얼러트에 대해서 위에 있는 룰셋의 경우는 dSize가 0이잖아요. 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패킷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탐률은 약간 높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탐률은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30초 동안 운 나쁘게 10번의 이 UDP 사이즈 0짜리 패킷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의 경우에 혹시 뭐 엠맵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 컨텐츠 값을 안 쓰게 됐어. 뭐 그러면 이 룰셋으로는 잡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 컨텐츠 값이 나오면 무조건 잡을 수 있고 오탐률은 매우 적지만 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UDP 공격이 살짝 변주되었을 때 탐지되지 않을 수 있다. 약간 범위가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 하나의 공격에 대해서 시그니처, 특징으로 보이는 것을 여러 개 잡아서 공격이 한 번 들어왔을 때 다양한 패턴의 룰셋으로 그 공격을 표시해 줄 수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이 패킷들을 모아서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이 패킷을 여러 개 놓고 이게 진짜 공격인지 검증하는 과정까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룰셋이 좀 다양하게 있으면 아, 이거는 공격이 맞다라고 판정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마지막 룰셋은 세 번째 룰셋은 이 UDP 스캔이 들어왔을 때 그
닫혀있는 포트에 대해서는 공격받은 서버가 ICMP Destination Unreachable 패킷을 다시 반송해줘요. 전송해줘요. 그래서 이 와이어샤크의 패킷 기록들을 쭉 넘겨보면은 굉장히 많은 ICMP Unreachable 패킷이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ICMP Destination Port Unreachable 이라고 써주고, 이게 iType 3이랑 iCode 3이 그 ICMP 타입이랑 코드 번호거든요. 3의 3이 Destination Unreachable이에요. 이거를 정해주고, 필터는 똑같이 카운트 10번에 시간 30초로 정해준 다음에 룰셋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룰셋을 만든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룰셋을 스노트에 넣어서 패킷 캡처를 진짜 하는지 적용을 해봐요. 룰셋이 적용이 되는지. 근데 이 룰셋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디텍션 필터라는 옵션을 썼기 때문에 dSize가 0인 UDP가 30초 동안 10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 경고 얼러트가 계속 뜹니다. 그래가지고 막 로그 창이 얼룩덜룩해요. 그냥 이 로그가 11번째 해당 패킷이 들어오면 그때도 얼러트가 뜨고 12번째가 들어오면 그때도 얼러트가 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경고문이 그냥 페이지를 쫙 채워버려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 카운트랑 세컨드의 조건을 살짝 변경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해서 조금 경고를 덜 띄우는 방향으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일단 룰셋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하면서 최적의 룰셋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제가 탐지했던 룰이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아까 40바이트의 고정 페이로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패킷에서 나타나는 고정적인 시그니처거든요. 이런 것들은 명확한 특징이 될 수 있지만 또 전반적인 이 공격의 흐름 자체를 잡는다기보다는 약간 지엽적인 느낌이 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흐름은 행위 기반의 패킷, 동일 출발지의 빈 UDP 반복을 시간과 횟수로 묶어서 탐지한다. 이런 식의 행위 기반 패킷 캡처가, 룰셋 작성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룰셋들의 징조를 합쳐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 이것이 진짜 제대로 오탐을 줄이고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UDP 패킷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시작할게요. 이거 저희 수업 자료 가보시면 HTML 파일 있거든요. 이거 저번에 아마 보셨을 텐데, 몇 가지 옵션을 조금 추가했어요. 그래서 룰 만들다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아마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저번에 다 설명드린 옵션인데, 이거 스레스홀드라고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다들 기억나실진 모르겠지만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 이게 저희가 맨 위에 보시면 TCP, External Net 하고 Any, 홈넷 22 요거는 5 튜플이라고 해서 소스 IP 포트, 데스티네이션 IP 포트, 그리고 프로토콜 해서 5 튜플을 보는 항목이었잖아요. 헤더에서. 여기 룰셋 헤더에서. 그리고 여기서 플로우는 이제 세션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특정 공격 같은 저희가 nmap-s 대문자 s 옵션 공격을 했을 그걸 보냈을 때 아마 같은 소스 IP에서 다 다른 프로토콜로 이제 가는 패킷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헤더와 이 세션 값으로는 같은 IP에서 오는 그런 요청들을 잡아내지는 못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 헤더 부분에서는 프로토콜이랑 포트 번호까지 보고 이 플로우는 그냥 세션만 확인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IP에서 뭐 다른 프로토콜로 오는 요청들을 탐지하려면 이 threshold나 detection filter라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by source, 이 소스 IP만 보겠다. 그래서 세컨드는 60초 안에 10번이 이제 패킷이 들어오면 이제 탐지를 하겠다라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by source라고 되어 있지만 반대로 by destination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지 IP만 확인을 했을 때 그쪽으로 가는 패킷들이 몇 초에 몇 개가 될 거냐 요거를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IP만, 소스 IP나 데스티네이션 IP만 확인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요거까지 알아주시고 PCRE는 일단 오늘은 넘어갈게요. 정규 표현식인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 설명할 거리가 꽤 있어서 일단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버전별로 어떻게 문법이 조금씩 다른지 이제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룰셋 짜시다가 뭐 어떤 문법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페이지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 참고용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해드릴 거는 어제 보니까 이제 어떻게 룰셋을 짜셔야 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물론 룰셋을 많이 짜본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어떤 포인트들을 보고 룰셋들을 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기 보시면 어제 선생님께서 오탐, 미탐 이런 개념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게 여기 이런 개념인데 일단 파지티브는 양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탐지가 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네거티브는 이제 음성, 탐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rue는 실제값과 여기서 보시면 가로에 실제값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예측값이 있는데 실제값과 예측값이 동일하면 true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true positive라는 거는 실제값도 positive인데 예측도 positive로 했다. 그래서 원래 탐지가 되어야 했던 패킷이 탐지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rue positive, true negative는 정상 탐지가 된 그런 정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들은 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false positive. 근데 실제로는 탐지가 되면 안 되는 정상 패킷인데 이제 positive라고 양성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공격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상 패킷인데 이 친구 정상 패킷인데 이제 탐지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정상 패킷이 드랍이 되거나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걸 오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alse negative 또 반대로 이제 실제로는 공격인데 탐지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탐지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악성 코드가 막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미탐, 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목표는 이 오탐과 미탐을 줄이는 걸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 방향으로 저희가 룰셋을 짜고 있고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서 왜냐면 컨텐츠 하나 값만 판단을 하고 룰셋을 짜면 오탐이 너무 늘어난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서 룰셋을 짜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 퍼플팀이 룰셋 짠 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CSRF 전에 일단 get을 통한 패스워드 변경 요청 자체를 일단 탐지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웬만한 사이트에서 이런 패스워드 값을 get으로 요청을 보내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룰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alert 일단
저희는 IDS 쪽이기 때문에 탐지만 했고, 이쪽 헤더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한 거고요. 플로우도 당연히 3웨이 핸드쉐이킹이 돼서 세션이 성립한 애들 중에 서버로 가는 그런 패킷들 중에 을 판단을 했고, 그리고 컨텐츠 값. 메소드는 아시죠? get, post, put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get 메소드 중에 여기가 중요한데 URI는 다들 아시죠? 여기 저희가 계속 수업을 했으니까 아실 텐데 쿼리 이 물음표 뒤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request URI 부분에 앞에 있고 이 물음표가 있고 뒤에 쿼리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제 파라미터들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패스워드 new, 패스워드 config. 이걸 잡겠다. 이 부분에 있는 것 중에 PCR이 이거 정규 표현식이죠. 그래서 쿼리 다음에는 첫 번째 오는 에나 아니면 앰퍼샌드 이 뒤에 오는 항목 중에 5어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산 중에 패스워드나 패스워드 new가 있으면 이꼴까지 해서 있으면 요거를 이제 탐지하겠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요청 자체를 일단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얼러트하는 룰셋을 하나 만들었고, 두 번째는 저희 CSRF라는 공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CSRF 공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정상적이지 않은 페이지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DBWA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페이지에서 들어오는 비밀번호 요청 외에는 뭔가 다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레퍼럴을 받고, 패킷에서. 레퍼럴을 보면, XSS, 여기, 스토어, 페이지 기억하시죠? 그 페이지인데, 그 페이지에서 이제 CSRF 페이지 패스워드 변경 URI를 보냈을 때, 저희는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걸 이제 시그니처로 잡았고, 그래서 룰셋을 땄던 게, 여기 보시면, 쿼리 부분은 아까랑 똑같아요. 이 문자열을 URI 쿼리에서 이 문자열을 찾겠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field referral이 DBWA CSRF 페이지가 아닌 경우를 저희는 이제 탐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발전된 버전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이거를 하나의 룰셋으로 잡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룰셋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오탐 미탐 줄이고 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룰셋을 짜려고 하긴 하는데 저희도 네, 처음이라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저희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짜주신 룰셋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실습하려고 했던 거는 이 nmap SU 옵션을 써가지고 이제 시그니처라도 탐지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룰셋을 갑자기 짜라고는 하는데 문법도 모르고 시그니처를 어떻게 탐지해야 되는지도 어제 보니까 약간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이런 식으로 룰셋을 짜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그래서 공격이나 이런 패턴들, 이 목적을 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패킷들의 규칙이 있어요. 요거는 아직 공유를 안 해드릴 거고, 일단 이 nmap을 하셔가지고 패킷들의 시그니처까지 분석하는 걸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짠 룰셋 같이 공유해 드리면서 시그니처 어떻게도 짤 수 있는지 이런 걸 같이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제 DBWA 환경 다 구축되셨죠? 이렇게 핑 가시죠? 여기서.
아, 네. 그러면은 한 20분 드릴 테니까 쉬고 이제 시그니처 정도까지만 룰셋 짜실 필요는 없고 룰셋 짜시면 좋지만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시그니처 탐지까지만이라도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